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45의 몸은 이제 새벽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등산복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뒷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산길은 익숙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발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빗소리와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정상까지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젖은 낙엽이 미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짐승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산에는 고양이도 너구리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안개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누구 없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울음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선영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늘기 신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울음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이 멈췄습니다.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요함이 두려웠습니다. 울음이 멈춘다는 것은 무언가 끝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애기야, 어디 있니? 선영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전등을 사방으로 흔들었습니다. 빛이 나무와 바위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탈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젖은 담요였습니다. 선영은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손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담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선영은 재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려 했습니다. 그때 아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아니 119에 먼저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기의 목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빛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펜던트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나, 이름이었습니다. 선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자국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모든 것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갔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만 목걸이는 남겼습니다. 이름을 새긴 목걸이를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 아이를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아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19를 눌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선영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국수집을 운영했지만 그것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산행도 장사도 모든 것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속의 이 작은 생명은 뜨거웠습니다. 전화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선영은 아기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기에게 아니면 이 아이를 두고 간 누군가에게. 선영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가끔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선영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국수집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선영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 지금 자신이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그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선영은 아기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담요를 펼쳤습니다. 아기의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선영은 중얼거리며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수건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손을 담가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아기를 안아 욕실로 갔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작은 몸이 드러났습니다. 갈비뼈가 선명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아기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선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자신의 잠옷을 찾아 아기 몸에 둘둘 말았습니다. 너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체온을 나눠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아기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배고프지?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분유가 없었습니다. 젖병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국수와 김치, 계란밖에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마트는 6시에 열었습니다.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아기가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컸습니다.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선영은 뛰었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뛰었습니다.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찼습니다. 셔터는 아직 내려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사장이 나왔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아니, 선영 씨?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분유 있어요? 젖병이랑 분유. 분유? 갑자기 왜? 사장이 선영의 품을 봤습니다. 아기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급한 일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셔터를 올렸습니다. 선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유를 찾았습니다. 젖병도 찾았습니다. 기저귀와 물티슈도 담았습니다. 아기 옷도 몇 벌 집었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쏟아냈습니다. 전부 얼마예요? 12만 원. 선영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현금이 8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카드 되죠? 응, 돼. 카드를 건넸습니다. 사장이 계산을 했습니다. 선영 씨, 그 얘기 나중에 얘기할게요. 선영은 물건을 챙겨 다시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젖병을 씻었습니다. 끓는 물에 소독했습니다. 분유통의 설명을 읽었습니다. 물 온도, 스푼 개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유가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젖병을 흔들었습니다. 손등에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젖병을 입에 댔습니다. 아기가 빨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초조해졌습니다. 각도를 바꿔봤습니다. 젖꼭지를 살짝 눌러봤습니다. 아기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빨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기가 분유를 다 먹었습니다. 선영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책에서 본 대로였습니다. 아기가 트림을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냈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제야 아기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아기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쿠션으로 양옆을 막았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갠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루만.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만 이 아이랑 있어보자. 그날 오후 선영은 국수집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은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두고 일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 가게 안 해요? 죄송해요. 오늘은 좀.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기는 깨어나 분유를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펜던트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미나, 미나야. 선영은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아기가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미나. 이번엔 더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선영을 봤습니다. 초점이 없었지만 분명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내일부터 가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국수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아기를 안고 주방에 섰습니다. 한 손으로 국수를 삶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선영 씨 애기 생겼어요? 아니요, 잠깐 맡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님을 받으며 아기를 안고 일하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국수를 삶다 아기가 울면 불을 끄고 달래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2시간마다 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힘든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한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를 재우며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구나.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 거야. 선영은 미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선영은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미나가 7살이 되던 해봄, 선영은 학교 입학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책가방을 샀습니다. 실내화도 샀습니다. 색연필 세트와 공책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입학 서류에는 빈칸이 많았습니다. 출생 증명서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관계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담임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어떤 사정이신데요? 아이를 제대로 입양한 게 아니라서요. 그냥 키우고 있어요. 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란 말씀이세요? 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교 입학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입양특례법을 검색했습니다. 절차를 읽었습니다. 서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미나의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데려오셨어요? 산에서 발견했어요. 7년 전에. 그때 신고는 안 하셨고요? 네.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요? 친부모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선영은 각오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미나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 등교날 선영은 교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미나야, 떨리지? 아니요. 미나는 담담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친구 많이 사귀고 와. 네. 미나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담임 교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미나 어머니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미나가 좀 특별한 아이 같아요. 무슨 뜻이세요? 수학 시간에 구구단을 가르쳤는데 미나는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집에서 미나에게 구구단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식 인원을 세는데 미나가 먼저 계산을 끝냈어요. 계산기보다 빨랐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미나는 숫자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혹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를 끊고 선영은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종이에는 국수집 테이블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게 뭐야? 테이블이요. 왜 그렸어? 이렇게 놓으면 손님이 2명 더 앉을 수 있어요. 선영은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미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배치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이런 걸 알아? 그냥 보이는데요. 미나는 태연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입양 서류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미나는 공식적으로 선영의 딸이 되었습니다.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수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국수 하나 주세요. 네. 선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국수를 삶았습니다. 미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구석에 앉아 연산 문제를 풀었습니다. 남자가 미나를 봤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국수를 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는 대답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다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수 하나요.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나의 목걸이를 봤습니다.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숙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을 몰랐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다 안 드셨는데요. 괜찮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테이블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날 밤 남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국수를 다 먹은 뒤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이를 어디서 데려오셨습니까?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딸이에요. 입양하신 건가요? 그건 왜 묻는 거예요?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기는 실종됐습니다. 실종이요? 사고 현장 근처 산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남자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 딸 사진이에요. 사진 속 아기의 목에는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나라고 새겨진 펜던트였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나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도윤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걸이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선영은 미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미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그 은목걸이가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확인하면 안 돼. 확인하면 끝이야.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도윤은 다시 왔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물어봤어요. 선영은 국수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7년 전 6월 17일 새벽이었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탈 아래에서 미나를 발견했어요.
젖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체온이 거의 없었어요. 6월 17일이요? 네.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날이에요. 사고가 난 날이.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목걸이를 보고 이름을 알았어요. 미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목걸이, 제가 아내한테 선물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정했어요. 미나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못했어요. 7년 동안요? 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발이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4시쯤 와요. 기다리겠습니다. 오후 4시 미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숙제부터 해. 미나는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얼굴을, 손을, 목걸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잠깐 밖에 나가 있을래? 네. 미나는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이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에요. 틀림없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죠. 네. 해야죠. 하지만 도윤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딸이에요.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선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키워주지 않았으면 미나는 죽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했습니다. 미나는 박도윤의 친딸이었습니다. 선영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미나한테 말했어요? 아직이요. 언제 말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저 미나를 데려가고 싶어요. 선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간을 되찾고 싶어요. 미나는 제 딸이에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윤이 맞았습니다. 친부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미나가 해야 해요. 도윤이 선영을 봤습니다. 미나가요? 네. 7살이지만 이 아이는 똑똑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미나가 당신을 선택하면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그게 미나의 선택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미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나야. 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미나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7년 전 산에서 미나를 발견한 것, 목걸이를 본 것, 신고하지 않은 것, 그리고 도윤에 대해, DNA 검사에 대해, 그 아저씨가 미나의 진짜 아빠야. 미나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미나가 선택해야 해. 뭐요? 엄마랑 살 건지, 아빠한테 갈 건지. 미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해. 아니요. 미나가 선영을 봤습니다. 전 엄마랑 살 거예요. 미나야. 엄마가 절 키웠잖아요. 7년 동안. 선영은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빠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짜 아빠야. 진짜는 숫자로 증명되는 거예요. 엄마는 7년이에요. 그 아저씨는 0년이에요. 미나는 자신만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선영은 미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엄마, 우는 거예요? 아니야.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에게 미나의 선택을 전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미나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도윤은 국수집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미나야, 후회 안 해? 뭐요? 아빠 선택 안 한 거.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엄마는 7년 동안 저를 2555번 안아줬어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넌 그걸 어떻게 알아? 세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매일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2555번이요. 선영은 울음이 났습니다. 그게 제 기준이에요. 숫자로 증명된 사랑이요. 미나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미나가 도윤을 선택하지 않은 뒤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선영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네. 뭐 생각해? 아무것도요. 하지만 미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마다 종이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선과 숫자로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선영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공간이요. 공간? 여기는 엄마랑 사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빠랑 살 수도 있었던 곳이고요. 미나는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작고 선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크고 흐릿했습니다. 계산해 봤어요. 뭘? 어느 쪽이 안전한지요. 선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나야, 후회되면 바꿔도 돼. 아니요. 미나는 단호했습니다. 전 이미 답을 알아요. 엄마가 답이에요. 선영은 미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는 왜 자꾸 고맙다고 해요? 미나가 날 선택해줘서 전 계산했을 뿐이에요. 미나는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나와 말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도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이거요. 미나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수학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 못 푼 문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건 말이야. 도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 네. 고맙습니다. 미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미나는 가끔 도윤에게 질문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과학 숙제를, 때로는 그냥 궁금한 것들을. 도윤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국수집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미나를 귀여워했습니다. 미나야, 오늘도 공부해? 네. 우리 미나 진짜 똑똑하다. 미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말했습니다. 미나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빠니까요. 선영은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물 하나 사도 될까요? 물론이죠. 뭘 좋아해요? 책이요. 수학책이랑 과학책. 알겠습니다. 생일날 도윤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큰 상자였습니다. 미나가 뜯어봤습니다. 수학 전집이었습니다. 중학생용 책이었습니다.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갖고 싶었는데. 마음에 들어? 네, 고맙습니다. 미나는 처음으로 도윤에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영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셋이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촛불을 끄며 미나가 말했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뭐 빌었어? 선영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미나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도윤은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미나의 아빠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겨울이 왔습니다. 미나는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선영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윤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미나 대단하다. 엄마, 전 계산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해. 미나는 상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수집 벽에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미나야, 나중에 뭐 될 거야? 수학자요. 오, 멋지다. 미나는 진지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요. 선영은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전 원래 누구 딸이에요? 뭐? 도윤 아저씨 딸이에요? 아니면 엄마 딸이에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야. 둘 다요? 응. 넌 도윤 아저씨한테서 태어났어. 그건 사실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널 키웠어. 그것도 사실이야. 그럼 답이 두 개예요? 그래. 세상엔 답이 두 개인 문제도 있어. 미나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전 두 개 다 맞다고 할게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야. 봄이 왔습니다. 미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자랐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숫자를 좋아했지만 친구도 생겼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미나와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미나야, 오늘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뭐가? 친구랑 놀았어요. 좋겠다. 미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과 도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 네, 고맙습니다. 왜요? 미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나가 저를 살렸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둘 다 미나한테 구원받았어요. 네. 도윤이 웃었습니다. 미나는 참 특별한 아이예요. 네. 정말이요. 그날 밤 선영은 미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미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미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미나야. 미나가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7년 전 그날 산에서 내려온 선택이 옳았다고.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과 책임,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선영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미나가 언젠가 물을 것입니다. 엄마, 제 기준이 뭐예요? 그때 선영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답이 없을 땐 기준부터 정하는 거야. 내 기준은 사랑이야. 그리고 미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국수집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딸의,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아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나는 잘할 것입니다. 수학자가 될지, 과학자가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나는 사랑받으며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할 것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